부산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100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닦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고 시장도 시의회도 여당 일색이거든요. 가능할까요? 근데 이건 제가 시장 공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시장 공약으로. 네네.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네. 시당 위원장으로서 100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초석을 마련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100대 기업 정도가 오려면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도요? 예,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지금 특별 허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건 너무 많은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이나 우리 또 중앙당의 또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부산에 100대 기업이 없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산업은행으로 옮겨야 되느냐고는 전혀 다른 버전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2의 도시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0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이러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건 먹힙니다. 그렇죠? 근데 맥락 없이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허브 도시로 갈 테니 산업은행을 옮겨달라. 이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간다고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업인으로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런 게 설득력이에요. 비즈니스고요. 그러니까 비영리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들의 그 명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업은행적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거 간다고 문현동이 금융허브가 돼요?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산 시민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정책과 인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 예, 그 시민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인물인지를 보고서 A당 후보가 당선돼도 되고 B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다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절대 발전 안 시킵니다. 우리가 영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영도에 내노라 하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나왔지만 그게 지하철 다닙니까? 안 다니죠. 경전철 다닙니까? 안 다니죠.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영도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국회의장까지 배출한 동네 아니에요. 저녁 5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호기심과 질문의 순간들 일상의 뒷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제일의 매거진 B. 수요일은 화재 현장, 화재 인물 만나봅니다. 매거진 초대석 함께하죠. IT 업계에서 화려한 성공 신화를 쓰다가 느닷없이 정치에 투신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5선의 백전노장 조경태 의원과 맞붙어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하지만 무모한 듯 보이던 이 도전을 통해서 체급을 단번에 올린 이분.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려온 기업가로서의 경륜과 정치 신인의 패기가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와 더불어 일천한 경험, 검증되지 않은 정치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 자,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 초대해서 부산의 미래와 당의 발전을 위한 보관 함께 확인해 보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재성 위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성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정치 입문 7개월 그리고 원외 인사로서 시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실 텐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정치 신인에게 또 이렇게 중책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과 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한계와 약점도 선명한데 권리당원 득표율에 비해서 대의원 득표율이 유독 낮았습니다. 네.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마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개혁을 많이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인물과 또 기존에 갈록이 있는 인물의 신구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경쟁력을 후보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좀 이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변화로 다가오는 이재성이라는 그 신인 정치인에 대한 약간의 좀 두려움,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결과가 결국 우리 일반 당원들이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어떤 대의원들 또 기존 정치인들도 빠르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이재명계 이른바 찐명 인사로 분류되는데 네. 이 찐명 인사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철학, 이제 제가 즐겨 썼던 표현 중에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좀 같이 살고 싶고 기여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철학과 철학이 맞물렸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재영입 2호가 될 당시에 네. 당 대표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총선 당원, 당시에. 시민들이나 당원들께서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이재명 이제 뭐 전 대표가 됐죠. 네. 전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가 NC 소프트 다닐 때 성남시장이셔서 거기서 맞물리군요. 예,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전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어요. 근데 뭔가 시장이 바뀌었는데 성남시가 부채를 다 갚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죠. 네. 저는 경제인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도 기업이 중요하다. 예, 성남에서 좋은 기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많이 격려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쨌든 대의원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야 하는데 그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결국 정치는 이겨야 되는 거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2년도 채 안 남았네요.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 대의원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기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내는 시당위원장을 기대할 거기 때문에요. 저는 빠르게 조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구체적인 보관은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자주 소통을 할 겁니다. 소통. 예, 그리고 정보도 공개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재성이라는 시당위원장이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면 가령 시당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상무위원회라고 해서 정당 조직 내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구에 어떤 또 인사들이 배치되는지 투명하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역시 이재성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정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인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실력을 배제하고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이른바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재성과 같은 시당위원장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제 가거라면은 네. 뭔가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이 있다면 저는 분명합니다. 실력과 능력 기반의 인사를 할 거기 때문에요. 또 당원들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대의원들도 이런 흐름은 금방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력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사 기대하겠습니다. 또 경선 기간 내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죠. 부산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진단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까? 우선 통계 지표를 덜 먹이지 않더라도 네. 나가보면 딱 느끼잖아요. 우선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어있는 상가. 어마어마하죠. 식당 갔을 때 장사 좀 잘 됩니까? 사장님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고 할 정도죠. 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중에 또 최근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부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한 25%나 됩니다. 부산은 특히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25만 원 지급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1호 법안인데요. 네. 결국에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예. 지금 소비 진작 안 시키면 언제 시키겠습니까? 특히 저는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네. 고물가 운운하는 분들은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왜요? 어떤 지금 의미에서? 자영업자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자 주고 월급 주면 나는 집에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에는 이 식당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 고물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른바 공식에서 가던 시대는 갔고요. 지금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5만 원 지원이 돼야 되고, 만에 하나 그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네. 정부 여당이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되겠죠. 25만 원 지원금 대신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대안 없이 이거 자체가 뭐 특정 정치인의 돈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너무나 수준과 능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다.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 없을까? 가령 부산의 수건 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라는 비판도 받아오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산업은행 온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전제는 우리 네. 문현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데요. 그렇죠. 외국계 브랜드 은행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업은행이 왔을 때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10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10가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 오냐 안 오냐 해서 부산 경제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산업은행 문제를 포함해서 10가지 정도의 하두를 던질 거고요. 그 하두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러한 취지로 민주당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네. 연내 발표를 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재성 민주당 시당위원장 하에서는 부산시당 의견, 중앙당 의견이 따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호.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네. 민주당의 단일된 의견을 통해서 확실히 달라지고 신뢰를 주는 민주당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뭐 반대 입장이십니까? 찬성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찬성이지만 부산에 지금 온다고 한들 변화되는 건 크게 없을 것이다. 조금 힌트를 드리면 네. 저는 서부산에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서부산에 산업은행이 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서부산 어디요? 우리가 은행을 유치했을 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 허브였잖아요. 네네. 이거는 전제 조건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이른바 우리 널리 알려진 공단의 제조업들이 고부가 가치로 전환을 못하면서 엄청난 휴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우리 기보도 있잖아요. 기보가 얼마든지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우리 고전적인 부산의 전통 산업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산업은행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수출을 해야 되고 제조업 기반에 또 우리 가덕의 신공항이 들어오면 물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약할 때는 일반 시중은행 특히 BNK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역할 자체가 네.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산에서 지역 균형 발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 안에서도. 그렇죠. 지금 서부산은 엉망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에 들어가지만 실제 생활권에서는 부산으로 인식되는 곳까지 산업은행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랑은 다르게 뭐 산업은행이 오냐 안 오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선 분들과 확실하게 차별을 하고 아까 제가 이거는 10가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제시되면 정말 바뀔 수 있겠네. 그러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민주당이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 위원장님, 네. 부산시당 위원장이시니까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네. 부산보다는 호남이나 수도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식도 있는데 네. 이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생활권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부산 자체가 100대 기업이 하나 없거든요. 없어요. 1000대 기업 28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광주는 변변한 백화점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지금 지역 전반에 걸쳐서 A 지역이 낫냐 B 지역이 낫냐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이런 건 정말 독인 객인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부산의 미래 비전을 넘어서서 가령 부울경의 미래 비전, 예, 또 호남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중앙당하고 이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를 산업은행 하나만 떼서 한다라는 거는 정말 하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그럼 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야 될 거냐. 그럼 제일 먼저 100대 기업 유치가 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는 있지 않는 콘텐츠 기반의 관광 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10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앞서 제시된 우리 박형준 시정을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부산을 금융 허브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싱가포르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부산 금융, 싱가포르 금융하면 다 웃습니다. 어떻게 지금 부산 금융이 싱가포르 금융을 따라갑니까? 그건 산업은행에 하나 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가령 2년 전에 부산시장 공약 중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예. 그러한 전제 하에서 산업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다른 얘기들은 다 묻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포 29표 얻었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엑스포라도 유치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부산의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 허브로서 가기 위해서 산업은행을 가자. 이거는 그런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 자체가 29표를 얻는 수준에 거쳤고 그 전략 자체도 국내 광고비가 국외 광고비보다 많이 집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해서 부산이 금융에서 앞서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의욕만 앞선 거예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부산의 전통적인 제조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산업은행을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떠냐.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서부산에 오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던지고자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과제입니다. 네.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왔을 때 부산이 어떻게 활용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바뀔 겁니다. 부산 경제에 있어서 우리 네. 부산 민주당이 확실한 차별성을 줘서 이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뭐 파란색, 빨간색 따질 때입니까? 부산에서.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수의 이제 국회의원들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또 뭐 산업은행 얘기하면은 스스로 하수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산업은행 이야기도 좀 더 수준 높은 단계에서 이야기 될 때
시민들도 정치권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당과 위원장의 역할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100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닦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고 시장도 시의회도 여당 일색이거든요. 가능할까요? 근데 이건 제가 시장 공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시장 공약으로. 네네.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네. 시당 위원장으로서 100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초석을 마련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100대 기업 정도가 오려면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도요? 예,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지금 특별 허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건 너무 많은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이나 우리 또 중앙당의 또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부산에 100대 기업이 없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산업은행으로 옮겨야 되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버전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2의 도시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0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이러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건 먹힙니다. 그죠? 근데 맥락 없이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허브 도시로 갈 테니 산업은행을 옮겨달라. 이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간다고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제가 기업인으로 해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런 게 설득력이에요. 비즈니스고요. 그러니까 비영리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들의 그 명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업은행적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거 간다고 문현동이 금융허브가 돼요? 내 손에 장을 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산 시민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산업은행이 온다고 해서 시티은행 여기 옵니까? 여기 세계적인 VC들이 문현동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산업은행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의 제2의 도시, 지금 부산이 제조업에서 고부가치로 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고 당장의 부산의 공단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제조 기반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다. 부산에 기보가 있긴 하지만 네.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회사들에게 뭔가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산업은행 역할 중에는 이러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산업은행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할 테니까 타 지역 분들도 좀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부산이 살아야 전체 지방이 삽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힘은 찬성. 이거는 정말 경제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핑계만 계속 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권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시장이 이제 주장했던 그 경제 정책들 점검을 해서 네. 이게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지금 산업은행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을 부산에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현실 가능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정책을 부산민주당은 제시할 겁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총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고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였는데 유독 부산에서는 완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좀 찾아보셨습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참 결과적으로 이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른바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탄핵까지 가면 안 되겠지. 내가 좀 도와줘야 했는데 지금 17대 1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외부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싶어요. 부산 시민들이 정책과 인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 예. 그 시민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인물인지를 보고서 A당 후보가 당선돼도 되고
비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이 다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절대 발전 안 시킵니다. 우리가 영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영도에 내노라 하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나왔지만 그게 지하철 다닙니까? 안 다니죠. 경전철 다닙니까? 안 다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영도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국회의장까지 배출한 동네 아니에요? 근데 그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인물은 지난 국회의원 하면서 어떤 실망을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향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산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네. 정책과 인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네. 정말로 약속드리는 거는 정책과 인물로 경쟁할 테니 민주당을 한번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셔야 되는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시당위원장에 가감히 도전을 했고 결국에는 변화의 수반 없이 민주당이 이기긴 어렵다. 또 변화가 없이 지금의 부산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안에 부산 민생을 살리는 열대 아젠다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찾아낼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그런 면모를 통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서는 부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연말이면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뭐 10개 아젠다와 후보군을 이제 모은다까지 가능할까요? 후보군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말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네. 이제 1년 안에 부산 집권 플랜을 다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 민주당에서 보면 당대표를 뽑고 있고 네. 또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하고도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1년 안에 집권 플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부산시당도 1년 안에 부산 집권 플랜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큰 아웃라인이 나올 거고요. 그걸 개발해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들이 집권 플랜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 집권 플랜을 잘 이행할 후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낼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의 공천 시스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구조적으로 부산이 많이 선거에서 진 곳입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좀 챙겨줘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선거는 100% 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성이라는 시당위원장이 갖는 강점은 특별히 제가 신세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굳이 무리해서 공천을 줄 정도로 제가 신세를 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는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공약은 준비돼 나갈 거고 이런 공약들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관록 있는 기성 정치인과 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신인 정치인의 조화를 통해서 전체 공정한 공천을 시스템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 주특기인 네. 앱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 그렇습니까? 구의원, 시의원, 네. 구청장, 시장 후보를 이 당원들이 네.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직접 설계 구현하겠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연말쯤 되면 저희 당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 시의원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일찌감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정치를 새로 뛰어드는 사람 혹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넓혀드릴 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해서 1차로 누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른바 공통공약과 개별공약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공통공약은 나는 당선이 되면 다음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쭉 기술이 될 거고요. 네.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두 개.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개될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 상황, 병력 상황 이런 것들도 미리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일찌감치 정보를 드릴 생각입니다. 아, 정말 딱 듣자마자 야심찬 구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예. 오히려 특정 계파나 조직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많은 우려들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CBS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특정 계파가 듣는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투명하다라는 얘기들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단 자체를 하기 위한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1차라는 단서를 달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네. 우리 동네는 어느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한 1년 전쯤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나고 그렇게 되겠죠. 과거에는 보면 이런 역할들을 이른바 그 신문사들이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제약도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편집이라는 명목 하에 뭔가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이니까 또 돈 안 들어갑니다, 우선. 예, 돈 들어가지 않고요. 네. 상근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앱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설계 구현을 할 텐데요. 네.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있던 말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궁금해서요. 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을 기치로 내세우셨는데 여기서 비주류는 어떤 이들을 가리킵니까? 예, 이런저런 수모를 겪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예, 수모를 겪은 사람들. 예. 내가 가령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참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합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거는요. 가령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혹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보면 국적이 어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능력과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수모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사회인데 이것 자체에서 생긴 기득권 자체를 너무나 나는 정당하게 얻었다라고 공고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주류, 주류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재성은 서울에 있으면 주류지만 부산에 있으면 비주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겠죠. 그래서 비주류, 주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좀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당신 부산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시당위원장을 해?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비주류예요, 저는. 그럼 제가 속으로 얘기하죠. 서울 가면 입장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부산 분들이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정당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더 열린 시각에서 사람이 평가돼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이 평가돼야 된다.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7개월 차 정치 신인이 일약 시당을 이끄는 위치로 올라선 건 확실히 역동적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예, 지금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일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1순위에 두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통해서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당선의 기쁨만큼이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 B 국제일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포함해서 매일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일 혹은 국제일의 매거진 B 검색해 주시고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5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